자, 오늘은 하자담보 책임을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아주 문제가 애울 것이 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 하고 시험장에 가도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하고 단순 암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요소마다 암기할 사항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문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하자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계약에서 적용되는데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도 적용됩니다. 교환, 매매, 임대차에도 다 적용되는 게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항상 채권의 매도인요. 자, 채권의 매도인은 항상 계약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겁니다. 하자담보에서 담보라는 단어가 나와서 별도로 한번 언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를 자력을 담보할 때는 항상 계약시를 기점으로 담보한다. 그러면 되겠죠. 자, 계약시를 기점으로 담보한다. 그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뭐든지 의사표시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앞에서 불공정 법령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자주 나옵니다. 불공정이라는 거 또는 반사회라는 것을 기준하는 시점은 계약시의 기준을 합니다. 자, 뭔지 모르면 무조건 계약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은 반드시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반드시 행사기간을 외울 것. 하자담보 책임은 행사기간이 2개 있습니다. 자, 권리에 관한 하자를 행사할 때는 1년 이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합니다. 당연히 안날로부터죠.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보다 권리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 제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6개월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 책임을 제기하는 것을 6개월이라 그럽니다. 1년과 6개월 이것은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민법은 다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 손해배상 자체는 소멸시효 걸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소멸시효예요. 자, 우리가 기간을 설명할 때는 무조건 제척기간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 3년, 10년 이것도 제척기간이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제기하는 거 1년 6개월. 자, 이것도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이 제척기간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매도인은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조건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하자담보를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고지하면, 면책특약하면 안 지는데 면책특약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항상 고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면책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면책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다. 반드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담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피 특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지가 중요하다. 고지하지 않는 하자담보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됐죠? 자, 매도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매수인이 손해를 좀 가공할 수도 있죠. 자, 매수인이 손해를 가공하면요,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합니다. 당연하죠. 자, 매수인이 가공한 손해는 매수인의 가공한 손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 적용하겠죠. 자,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는 민법 시험에서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한 군데만 나오니까 그 한 군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무권대리에서 대리편 무권대리에서 폐원대리가 나옵니다. 폐원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걸 말하죠. 자, 근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데 무권대리 영역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 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답니다. 자, 무권대리는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이행에 대한 책임을 안 해도 되는데, 자, 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일지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게 폐원대리라 그럽니다. 폐원대리는 무권대리 영역 안에 있어요. 자, 무권대리 영역 안에 있는 폐원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과실 상계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무권대리 폐원대리는 과실 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 폐원대리의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 과실에서도 자기가 폐원대리에 성립하면 자기가 전부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폐원대리는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외울 것. 자, 이 하자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은 매수인의 손해가 가공한 것도 서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은 매수인의 가공도 손해배상에 적용되죠. 자, 적용된다. 폐원대리에서는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하자담보 들어갑니다. 자, 하자담보는 반드시 암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합니다. 자, 하자담보는요,
권리에 관한 하자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담보가 있습니다. 자, 권리에 관한 하자담보는요, 종류가 5개 반드시 올 거.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 매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권리라고 그럽니다. 자, 물건이 온전하냐, 물건이 좀 흠이 있냐, 그게 말하냐 아니라 소유권의 행사 자체를 하자가 일시 행사하냐, 그건 문제입니다. 자, 매수인이 매수했는데 소유권 행사를 온전하게 해야죠. 근데 소유권 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권리에 관한 하자라 그럽니다. 자, 권리에 관한 하자는 여러 가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 전부가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 매매 계약 자체 전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라 합니다.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는, 자, 권리 전부를 남의 타인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이전하지 않았답니다.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를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권리 전부가 안 들어왔으니까. 자,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가 악의의 매수인만 애웁니다. 자,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뻔히 알면서 계약했기 때문에 해제권만 발동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악의의 매수인, 어떤 악의의 매수인?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일 때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만 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재책 사유라는 건 없습니다. 야, 기간이 없어요. 왜? 권리 전부가 안 들어왔으니까 언제든지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하는 제척 기간 1년이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악의의 매수인은 뻔히 알면서 계약했으니까 계약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해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원상회복, 자기가 줬던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의의 매수인은 청구할 수 없다. 어디에서?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에서. 두 번째,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입니다.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는, 자, 계약했던 어떤 한 부분만 소유권이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권리의 일부만 타인의 목적물이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권리의 일부분만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했답니다. 매도인이. 일부에 관한 하자죠.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는 선의의 매수인, 그것도 모르고 계약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 대금 감액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의니까 그 하자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일 때. 근데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일 때 악의의 매수인은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알면서 이 부분만 매도인 것이 아님을 알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일 때 악의의 매수인은 뭔만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권리의 전부에 관한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다. 놓치면 안 되죠. 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면서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안날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자,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할 것.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당연히 알았으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자, 권리에 관한 일부의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권리에 관한 하자가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이라는 게 있어요.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이라는 것은 수량을 지정을 해서 계약에 포함시킨 것, 수량을 지정하는 계약을, 자, 수량 지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수량 부족과 일부 매실에 관한 하자는요, 자, 선의의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약한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악의의 매수인은 이미 수량 부족한지 알죠. 악의의 매수는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다.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는 절대 청구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 선의의 매수인만이 청구합니다. 당연히 선의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용익적 권리에 관한 하자입니다. 이게 임차권이 설정됐다든가 지상권이 설정됐다든가 또는, 자, 전세권이 설정된다든가 용익 물권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더니 매수인이 온전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용익 물권적 하자가 있는데, 용익 물권적 하자를 알고 있는 매수인과 모르는 매수인이 있겠죠. 자, 모르는 것이 선의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요, 보호를 해줘요. 자, 계약을 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인데 가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용익적 하자에 대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용익적 물건에 관한 계약의 해제 선의의 매수인은 자기의 목적 달성이 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자기의 소유권 행사를 불가능할 때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되죠.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자, 용익적 권리에 관한 하자는, 자, 항상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용익적 물권의 권리에 관한 하자는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없고, 자, 해제권.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하지만 용익적 권리 하자의 악의의 매수인은 뭐니 알면서 계약했죠. 자, 어느 것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되죠. 자, 당연히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그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익적 권리에 관한 하자는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 자, 마지막에 권리에 관한 하자 중에 마지막 나온 게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에 관한 하자죠. 자, 저당권 실행에 관한 하자는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매 전 단계, 저당권이 설정될 때까지는 알았으면 악의의 매수인, 저당권 자체도 모르면 선의의 매수인. 그래서 경매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선의의 매수인도 당연히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악의의 매수인도, 자, 저당권까지 설정됐은 걸 알았는데 경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경매가 됐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됐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하자는, 자,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리가 안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 자, 권리 자체가 이전할 수 없는 것은 권리에 관한 전부의 하자와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는 하자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선의의 매수인도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는데 경매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실행했답니다. 잔금 실행 전에. 그 다음에 가등기 됐는데 본등기를 실행했답니다. 이것도, 자, 악의의 매수인, 즉 가등기가 됐다는 걸 알았던 매수인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죠. 당연히 말소가 되죠. 후순위로. 이 매수인도, 자, 그 매도인에게, 자,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뭣도 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악의의 매수인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잡습니다. 권리에 관한 하자는 5종류가 있는데 크게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 일부에 관한 하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하자, 용익적 물권에 관한 하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악의의 매수인은 원래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데 악의의 매수인, 알면서 매수했던 매수인은 전부에 관한, 권리 전부에 관한 하자는, 자, 계약 해제권만 인정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의 하자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도 행사 못 하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한 권리 하자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저당권 실행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도 뭣도 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행사기간은 1년 안에 행사하는 겁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할 때 알았었죠.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자,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와 경매 실행으로 인한 하자는 아예 이행이 불능 단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야,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적 하자는 악의의 매수는 아예 행사를 못하니까 선의의 매수인만이 행사하는 제척기간이 있다.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자, 권리에 관한 하자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권리에 관한 전부의 하자, 자,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 권리에 관한 일부의 하자,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하자, 그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상 청구권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관한 하자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봤더니 부동산을 샀더니 안에 곰팡이나 금이 갈랐다.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물건에 관한 하자가 되죠. 토지를 샀는데 토지가 법령에 위반돼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이랍니다. 법령의 저촉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도 물건에 관한 하자로 갑니다. 토지는 물건에 관한 하자라는 것이 애매하죠. 토지라는 게 뭐 곰팡이도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 물건에 관한 하자로 들어가냐면 그냥 권리는 전반적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어떤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 토지, 이것은 물건에 관한 하자로 갑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관한 하자라고 그러죠. 목적물 자체, 물건에 관한 하자는 반드시 중요한 게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시가 기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시에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을 물건에 관한 하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에 관한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안날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권리에 관한 하자는 안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는 거고 목적물에 관한 하자는 안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매수인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물건에 관한 하자는요, 매수인이 선의이면서 무과실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건이 엄격하죠. 물건에 관한 하자는 상대방이 고지하면 당연히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것도 또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는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알 수 있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도인이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매수인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일 것, 선의이면서 무과실, 잘못도 없다, 과실도 없는 상태의 매수인에게 하자담보 권리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것, 물건에 관한 하자,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것,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되죠.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답니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또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물건에 관한 하자는요, 자, 특정물의 하자가 있고 불특정물의 하자가 있습니다. 특정물의 하자 하면 딱 지정한 물건, 딱 지정한 물건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딱 지정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대금 감액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하자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행이 가능한 물건이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 청구권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니까. 또는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행이 가능한 목적물의 하자. 그럼 되겠죠. 다른 것으로 급부해달라. 대상 상한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자,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대상 청구권입니다. 자, 안전물 급부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행이 가능하면. 근데 물건에 관한 하자에서 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 특정물일 때 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행이 불가능한데 뭐 대금 감액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건에 관한 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행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 기간에 물건에 관한 하자는 목적물에 관한 하자는 언제까지?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또 매수인은 어떤 매수인만 하란다?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마지막 이론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에서 가장 어렵다고 나오는 문제가 중개사 시험에서 경매에 관한 하자가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하자이죠.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말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요. 자, 경매를 내가 잘못 사면은 하자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물건에 관한 하자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 안 됩니다. 물건에 관한, 자기가 경매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물건 살 수 있죠. 경매라는 단어가 따오면 경매로 관한 하자 책임을 물을 때는 물건에 관한 하자는 있을 수 없다. 권리에 관한 하자는 물을 수 있어요. 권리가 정당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든가 기재를 누락시켰을 때는 나는 그 권리를 모르고 낙찰받은 거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서는 경매 낙찰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관한 하자는
권리에 관한 하자는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물건에 관한 하자는 물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어버렸답니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것은 하자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시험에 나올 뿐이에요. 같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는 하자담보 책임 이론이 아닙니다.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다가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죠. 배당도 다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도 다 해놨는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절차가 무효가 된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매가 무효일 때는 낙찰자,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에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경매가 무효가 됐다면 원상 회복만 해주면 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말소하고 채권자는 배당금을 다시 상환하고 각자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말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 낙찰자가 채무자나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채권자에게 내가 줬던 금액, 비용은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낙찰자가 들어갔던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다 딱 뜨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이제 하자담보가 들어가면 하자담보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하자담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인이, 낙찰자가. 그래서 권리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쳤답니다.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이 무효가 될 수 있죠.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후순위로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가 됩니다. 아니, 다시 없었던 걸로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앞순위로 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 이것은 이제 권리에 관한 하자를 논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가등기라는 권리를 누락시켰을 때 이건 권리에 관한 하자가 될 수 있는데, 권리에 관한 하자가 됐다 하더라도 낙찰인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하자가 나왔을 때는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런데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일단은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 채무자에게,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권리에 관한 하자를 1차적으로 책임을 묻는데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자,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1차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인이 채권자, 근저당권자에게 반드시 돈을 상환하라 하고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손해를 물어줘야 되고 채무자가 해제 당하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만 배당을 받았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 때 경매 낙찰인은 권리에 관한 하자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에 관한 하자가 됐을 때, 자, 1차적으로는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채권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한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에 관한 하자는, 물건에 관한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기가 조사를 잘못해서 물건 하자가 있는 것을 산 것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한 하자는 권리에 관한 하자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만 채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자담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는, 자, 매수인은 자, 채무자에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죠.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무조건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이다 말 나오면 수험생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는, 자, 매수인이 소유권 말소와 채권자의 배당금 상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지금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자담보 책임은 권리에 관한 하자가 있고 물건에 관한 하자가 있다. 자, 권리에 관한 하자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 물건에 관한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한다. 자, 권리에 관한 하자는 5종류가 있다.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 권리의 전부에 관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에 관한 하자. 권리 일부만 하자가 됐다 이거예요. 권리 일부에 관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매실. 그 다음에 용익적 물권에 관한 하자. 이거는 악의의 매수는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다. 뻔히 알면서 계약했으니까. 자, 용익적 권한에 관한 하자가 있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를 할 때라도 선의의 매수인도 자 용익적 권리에 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 선의의 매수인도 그 목적 계약 목적이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는 거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는 거다. 자, 마지막 권리에 관한 하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경매, 실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하자가 있다. 경매로 인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의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 악의의 매수인이 딱 3개만 나옵니다. 전부에 관한 하자, 악의의 매수는 해제권만, 일부에 관한 하자,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만,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인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는 건데 물건에 관한 하자는 토지에 있어서는 자 법률의 제한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도 물건에 관한 하자로 본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이고 선의의 매수인 관계없이 물건에 관한 하자는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이 청구합니다. 선의만 갖고는 안 돼요. 물건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한다. 그 다음에 특정물 물건이 있고 불특정물 물건이 있는데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자 하자가 있어서 이행이 가능한 것은 대상 청구권도 할 수 있다. 완전물로 바꿔달라. 그 급부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특정물일 경우에 하나죠. 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물건에 관한 하자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도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죠. 자, 이것이 물건에 관한 하자다.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하자는 권리에 관한 하자만 청구할 수 있다. 권리에 관한 하자를 청구하더라도 매수인 낙찰인이 반드시 채무자한테 1차적인 책임을 묻는다. 채무자에게 권리에 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권리가 누락됐다든가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가 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과 해제권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채권자한테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것을 한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서 채권자에게 배당금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는 경매에서는 절대 하자담보 책임이 안 된다. 물건을 잘못 산 것은 매수인이 책임지는 거다. 권리에 관한 하자만 하자담보를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 게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하자담보가 아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죠.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배당금 상한도 청구할 수 없죠. 단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있으면 청구할 수는 있다. 무효니까 근거 없이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당금 상한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채무자에게 손해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였다는 것은 자 매수인이 소유권 말소 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 상환 의무는 절대 동시행이 아니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 3가지가 반드시 중요하다겠죠.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경매 절차 무효인 거,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일 때 보증금 상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말소, 그다음에 채권의 변제일 때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나 채권 변제일 때 채권 증서 상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용어를 잡으면 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